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히샬리송의 부상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최전방 공격수로 지속적으로 뛰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현재 토트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 바로 들어가 보시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선수에 대해 이야기를 했냐라고 했을 때, 풋볼 런던에서는 히샬리송, 우도기, 포로, 세센용, 솔로몬, 스칼렛 등의 이름을 주목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좀 살펴보면 일단 부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데스티니, 우도기, 그리고 페드로, 포로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도기는 일단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돌아온다라기보다는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페드로, 포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주 더 쉬어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는 아마 못 볼 것 같고, 우도기만 돌아온다고 해도 일단은 왼쪽 공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이 우도기가 뛸 때와 안 뛸 때 왼쪽에 그 파괴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도기가 돌아온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부상 소식이 더 있습니다. 바로 이제 히샬리송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히샬리송은 3주에서 4주간 지금 빠져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전방 공격수로 지속적으로 뛰고 있던 히샬리송이 일단 빠지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그 자리를 맡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제 세센용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생겼는데, 이 세센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음 프리시즌, 그러니까 이번 시즌이 끝나고 다음 프리시즌쯤에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세센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인데, 장기 부상을 앓고 있다가 돌아왔었죠. 돌아왔다가 약간 또 부상이 났다가 다시 또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부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장기 부상을 몇 년째 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이브닝 스탠다드에서도 주치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리시즌까지 일단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일단 기대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매치 리듬, 매치 피트니스, 그러니까 이 경기를 위한 어떤 체력이나 리듬을 좀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다음 시즌부터는 다시 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데자뷰 같죠. 이런 이야기가 몇 번째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라이언 세센용이 이거 뭐 주급도둑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라이언 세센용이 굉장히 힘들었는지 이 공식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또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하고, 뭔가 이 터널 이 끝이 다가온다, 이 빛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자신이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최고의 어떤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세센용에 대해서 너무 막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Please be careful of what you say online. 이 온라인에서 하고 있는 말들에 대해서 좀 조심해달라. 이 단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건 굉장히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해서 이 포지션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해서 부상을 당한 축구 선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세센용이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또 이제 구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어쨌건 세센용이 너무 부상을 계속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햄스트링 부상, 가뜩이나 이제 재발이 굉장히 심한 이 햄스트링 부분인데, 심지어 다쳤던 햄스트링이 아니라 다른 쪽 햄스트링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센용의 재활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4위 자리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 스팟을 지금 좀 확보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벵거 감독이, 아스날의 벵거 감독이 4위로 끝나는 것도 어쨌건 트로피를 받을 만한, 혹은 트로피를 드는 것과 비슷한, 경축할 만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컴페티션 룰, 그러니까 이 EPL 규칙을 봤을 때 4위를 받으면은 뭐 트로피를 받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4위 자리를 위해서 싸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목표가 4위인 건 아닙니다. 목표는 그 이상을 항상 노리고 있고, 지속적으로 팀을 나아지게 하려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이번 시즌 무조건 4위 안에 들어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인상적인 답변 중에 하나였고, 특히 세센용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이 세센용에게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이야기들을 봤을 때 일단 세센용은 이번 시즌에 못 뛰는 게 확실해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other hamstring, 그러니까 다른 쪽 햄스트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세스뇽을 탓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어쨌건 최선을 다해서 체력적으로 올라오려고 노력하고 있고 마노르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기 부상인 상황인데 여전히 이제 그 뭐 훈련이라던가 아니면 그룹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복귀도 좀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샬리송의 부상으로 인해서 저희는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뛰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탑으로 복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혹시 이제 영국에서는 네인 스칼렛이 좀 기회를 받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좀 영리한 게 Doors never closed. 문을 닫아놨던 적이 없다. 스칼렛은 늘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잘 하게 되면은 뛰는 건데 그런데 갑자기 뭐 누가 부상당해가지고 뭐 비밀스러운 마법의 어떤 문이 열리고 이런 일은 현실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 데인 스칼렛이라고 하는 선수가 조금 더 노력하고 잘해야 그러니까 임팩트를 좀 보여줘야 결국에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데인 스칼렛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 3부 리그 팀에 임대를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팀들에서 이제 뭔가 임팩트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상이 많았기 때문에 어쨌건 콜백을 해가지고 토트넘에 있기는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일단 있는 상황 그리고 히샬리송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히샬리송이 부상당한 뒤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라는 넘어야 할 산이 있고 스칼렛은 아마 그 전까지는 뭔가 기회를 얻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드는 부분입니다. 토트넘이 2주 정도 쉬었죠. 첼시가 이제 EFL컵 결승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리버풀에게 졌는데 이러한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썼냐 라고 이제 질문을 했고 지속적으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어쨌건 팀을 좀 발전시키는데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새로운 매니저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어떠냐 이 새로운 매니저가 지금 이제 최근에 이겼습니다. 벌리와의 경기에서 3대0으로 이겼고 벌리가 물론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자멸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크리스탈 팰리스의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 새롭게 부임하면서 3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첼시에게도 졌고 브라이튼에게도 졌고 에버튼에게도 1대1로 비기고 영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토트넘이 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분위기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끊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최전방에 결국에 서게 되는 선수는 손흥민이죠. 히샬리송이 4주 동안 부상을 당하는데 손흥민 대신에 최전방에 설 수 있는 선수가 별로 없습니다. 베르너, 존슨 다 뛸 수는 있는데 결정력이 부족하고 그 선수들은 차라리 왼쪽에서 이제 이 크로스를 해주는 역할에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수비 미드필드진에서 결국엔 빌드업이 돼서 이 베르너 존슨 혹은 오른쪽에 설 수 있는 클루셉스키 등과 연결이 됐을 때 그 공이 마지막으로 손흥민에게 들어와서 마무리를 하는 장면이 아무래도 좀 더 보일 것 같고 이 뒷공간을 손흥민 선수가 노리는 것이 특화된 것 아니냐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것은 자신이 어떤 포지션에 있어도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포지션이어도 자신이 결국 기회가 왔을 때 마무리할 줄 아는 스트라이커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손흥민 선수의 재발견이다라고 시즌 초에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모습을 이제 많이들 잊어버릴 만한 타이밍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런 이 손흥민 선수의 스트라이커 기질 그리고 꼭 공간이 있어야만 득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를 통해서 어쨌건 도약을 해야죠. 아스톤 빌라와의 격차를 좁히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기게 되면 리버풀과의 승점 차이가 10점이 되는데 재밌는 게 지금 민헨 2위죠. 그리고 1위 팀인 그 레버쿠젠 이 두 팀의 차이가 승점 10점입니다. 그러니까 리버풀과 토트넘의 차이가 지금 민헨과 레버쿠젠의 차이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야 진짜 민헨의 상황이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토트넘도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즌이 지금은 이제 12경기 토트넘에겐 13경기 남아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남은 13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토트넘과 이 크리스탈 팰리스에 다가오는 경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